네, 그러면 오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텐스 버트를 발표를 할 건데요. 제목은 이제 Sentence Embeddings Using Siam's BERT Networks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버트에 대해서 plugin 페이스에서 이제 불러와가지고 코드 리뷰를 좀 할 생각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코드를 좀 이렇게 지금 땅에서 공개를 하는 게 좀 많이 녹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또 아무거나 주워서 발표하기에는 또 제가 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버트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센텐스 버트 정말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코드도 제가 조금 준비를 했거든요. 저희 주피터 랩 보이시나요 혹시? 네,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로 그래가지고 한번 실습해보는 걸로 해볼게요. 일단 보시면은 저희 트랜스퍼 러닝 같은 경우에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리캡을 하면은 이제 대부분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 피처들을 쉐어를 하고 있어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 엣지라든지 뭐 볼더라든지 텍스트 같은 경우에 워드 센스라든지 신텍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새롭게 모델을 돌리는 것보다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서 한번 쫙 돌려놓고 거기서 이제 그때그때 웨이트 값들을 불러와가지고 파인 튜닝 과정을 거쳐가지고 모델을 학습하면은 굉장히 쉽다. 그래서 트랜스퍼 러닝이 요즘 많이 대세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트랜스퍼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대기업들이 많은 GPU를 가지고 빅 데이터셋, 초거대 데이터셋에서 프리트레이닝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가지고 웨이트 파라미터들을 공개를 하면은 그 웨이트 파라미터들을 우리는 가져다가 그대로 로드를 하고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타겟에 맞게끔 파인 튜닝을 하면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프리트레이닝 랭귀지 모델이 그래가지고 NLP에서도 많이 유행을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트랜스포머의 등장으로 이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해서 트랜스포머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럼 데이터셋을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학습을 시킬까? 왜냐하면 데이터는 많은데 이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레이블링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어떻게 하면 트랜스퍼 러닝을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프리 트레이닝 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가지고 나온 것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토 리그레시브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부분을 이용한 GPT 같은 거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단어가 하나 들어가면은 그게 또다시 다음 단어로 들어가고 다음 단어로 들어가고 이렇게 리그레시브하게 연산을 하는 거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하죠. 그래서 주로 NLG 태스크에 어울리게 되고 오토 인코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부분, 이 인코더 부분을 하는 거고 인코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에 들어가는 인풋 텍스처들이 한 번에 딱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바이디렉셔널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오토 리그레시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나는 너를 좋아한다 하면은 나는이 너를 추론하고 너를 좋아한다를 추론하지만 바이디렉셔널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벌써 그냥 한 번에 딱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양방향이라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마스크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게 됩니다. 마스터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그 버트 소개하신 분이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뭐 여기서 예를 들어 뭐 go to the school, go to the school이라고 해야 되나? get to go to school이라고 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 스스로의 이 데이터가 있으면은 문장이 있으면 거기서 임의로 마스킹을 주는 거죠. 주로 골든 그 비율이 마스킹을 15% 정도 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마스킹을 주고 그 본연의 것을 찾아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여기 있네. I love to go to school인데 처음에는 넣을 때 마스크를 두 개를 주고 랜덤하게 주고 그 다음에 이 버튼 모델로 하여금 인코더 모델로 하여금 러브와 고를 찾을 수 있게끔 그러한 식으로 학습을 하는 걸 마스크 랭귀지 모델 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버트가 그러한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NSP라고 이제 Next Sentence Prediction이라고 버트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문장을 한꺼번에 넣고 이 문장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 문장이 다음 문장인지, 이 문장이 전혀 이질적인 문장인지 이러한 것들로도 학습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버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인코더, 디코더 모델,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다 함께 쓰는 게 이제 NLU와 NLG 데스크가 함께 있는 바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희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버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텐데 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깅 페이스에서 트랜스포머를 적용을 하면서 굉장히 쉽게 버트를 불러와가지고 우리의 텍스트에 맞게끔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걸 해봤는데 실제로 정말 정말 예를 들어서 뭐 한 3-4시간 정도 코드를 짜보니까 제가 원하는 태스크에 딱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파인 튜닝까지 해가지고 딱 불러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능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가지고 아 정말 이 허깅 페이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버트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보시면 이제 provides general purpose architecture for NLU and NLG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까 NLU와 NLG 태스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미 이제 기업들이라든지 뭐 사람들이 이제 올려놓고 그것들을 자유롭게 갖다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파이터치와 텐서플로 두 개 다 제공을 하고 그리고 정말 제가 너무 놀랐던 게 이걸 쓰면서 이 모델의 아키텍처 그 웨이트 파라미터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델을 돌리기 위해 프리 프로세싱이라든지 트레이닝이라든지 벤치마크 테스트 코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그냥 모델 아이디 하나만 딱 쓰면 다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정말 편리하다라는 걸 느꼈고 진짜 허깅 페이스 여기에 이제 어, 정말 쉽게 잘 되어 있거든요 코드가.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보시면서 따라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허깅 페이스를 이용해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그냥 일반 예를 들어서 뭐 감정 분류다 그러면은 그냥 이러한 감정 분류 다들 아시다시피 그 버트의 인코더를 이용한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이용한 그 감정 분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장이 들어가겠죠. 원합 벡터로. 그러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토큰도 여기 들어가고 이게 나중에는 이걸 통해 가지고 y 햇을 추론을 하겠죠. 그럼 이제 인베딩 레이어를 거치고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거쳐 가지고 첫 번째 CLS 토큰을 그 인베딩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소프트맥스를 때려 가지고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그 y 햇을 구하겠죠.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버트를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로 이렇게 태우는 방법을 이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트 같은 경우에는 뭐 NSP라고 해가지고 Next Sentence Prediction이라서 뭐 이 문장이 다음 문장과 연관이 있는지 다음 문장과 이질적인지 이런 걸로도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젠 여기서 오늘의 그 주제인 센텐스 버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버트의 단점으로는 이 센텐스 버트 저자가 하는 말로는 이제 센텐스 A와 센텐스 B를 넣었을 때 이게 버트 같은 경우에는 버트 모델이 하나가 여기 보시다시피 하나의 버트 모델에 센텐스 두 개의 문장을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문장을 뭐 1,000개를 한다. 그냥 간단하게 문장을 뭐 5개를 넣는다. 그러면은 1번과 2번의 관계, 1번과 3번의 관계, 1번과 4번, 1번과 5번, 2번과 3번 이렇게 이 어텐션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돌기 때문에 이 연산에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크로스 인코더의 단점이다. 그래서 학습 시간도 굉장히 길고 했던 연산을 또 하게 되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시를 한 게 센텐스 버트에서는 센텐스 A와 센텐스 B를 넣었는데 이거는 각각 다른 두 버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여기 적진 않았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두 버트가 웨이트 파라미터를 공유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샴스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샴 쌍둥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완전히 몸을 공유하고 있는 쌍둥이 이러한 것처럼 사람은 두 명인데 몸을 공유하고 있는 삼쌍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샴스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버트가 두 개가 다르게 있는데 이 두 개가 웨이트 파라미터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센텐스 버트 같은 경우는 센텐스 A와 센텐스 B를 각각의 버트를 넣어가지고 연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그 불필요한 연산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성능은 성능대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거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센텐스 버트를 조금 더 보면은 이제 센텐스 A와 센텐스 B가 이렇게 쭉 가서 여기는 이제 풀링 또는 풀링 스트래티지로는 맥스 풀링, 민 풀링, 그리고 그냥 CLS 토큰만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U와 V 인베딩을 뽑으면은 그 U와 V를 이제 그 사이의 거리로 구합니다. U 그리고 V 그리고 U-V 그 절대값을 씌운 것으로. 그래서 그 거리를 구하고 거기에 소프트맥스를 취해가지고 이 센텐스 A와 센텐스 B가 얼마나 비슷한 문장인지 다른 문장인지 이러한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센텐스 같은 경우는 이제 리그레션 테스트에도 적용이 가능한데 센텐스 A와 센텐스 B를 넣으면은 이제 그 U와 V가 똑같이 나오면은 그 U와 V를 코사인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두 문장이 얼마나 가까운 문장인지 얼마나 다른 문장인지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량적으로도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저는 코드를 이따가 가져왔고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센텐스 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풀링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CLS 토큰과 민플링 또는 맥스플링을 사용하는데 저자는 이제 민플링을 이게 가장 좋다. 민플링이 이게 다 각각의 의의가 있어요. 민플링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들의 그 문장 전체의 그 특성을 골고루 볼 수 있다라는 게 있고 맥스플링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장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애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의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민플링이 디폴트로 뭐 가장 뭐 선호된다 뭐 이렇게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목적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가 당연히 소프트맥스고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민스퀘어를 쓰겠죠. 그리고 트리플렛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 트리플렛 제가 지금 여기 설명을 안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가까운 건 더 가깝게, 먼 건 더 멀게 그렇게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센텐스 버트를 정말 간략하게 좀 알아봤는데 코드를 보면은 정말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돌려보면은 일단 뭐 그냥 필요 함수들 그렇죠. 그 모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냥 모델 명만 이렇게 쭉 해주면은 굉장히 쉽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센텐스 트랜스포머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센텐스 1의 문장들과 이 The cat sits outside, the dog plays in the garden 이 두 문장 사이에 유사도를 구하고 싶으면 또는 이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예를 들어서 뭐 We are very happy와 We are very joyful은 되게 비슷한 문장들이잖아요. 그럼 이러한 것들은 이제 문장의 유사도가 높게 나오겠죠. The new movie is awesome. The new movie is so great. 이런 것도 되게 유사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돌려보면 네, 보시면은 이러한 문장들,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이러한 것들은 아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제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0.45 정도의 뭐 유사도가 있더라. 근데 a man is playing guitar, women watch TV 이런 것들은 유사도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0.17 정도. movie is awesome, movie is so great. 이거 같은 게 유사도가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이거 happy, joyful 이것만 다른 것도 유사도가 역시 높겠고요. 이런 식으로 센텐스 버트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문장의 유사도를 버트에 비해서 되게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구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센텐스 버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 그냥 일반 버튼을 사용했을 때보다 더 좋은 걸 발견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팀에서.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모델이 성능이 잘 나오게 되면 논문을 쓸 생각인데 어쨌든 센텐스 버트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제한이 있다면 두 문장밖에 못 넣어요. 여러 문장을 한꺼번에 넣을 수는 없죠. 하지만 만약에 두 문장을 넣게 된다. 그러면은 센텐스 버트도 고려하기 아주 좋은 그 네트워크인 것 같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